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진기업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100% 수익 절반 매도. 절반 매도를 왜 하냐?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려고. 원금을 회수해 놓고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일정금이라는 걸 맞추죠. 제 영상들을 이제 쭉 보다 보면 내가 만들어낸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핵심 시스템.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 간단한 걸 아무도 안 해. 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러지. 이건 이제 확률의 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정금이라는 걸 하는 거고. 운영을 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산다. 종목당 100만원. 100만원씩 샀어. 그래갖고, 어떤 종목이 100% 수익이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은, 종목에 이제 담겨있는 금액이 2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100% 나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100만원에서 왔다 갔다 있는데 이 종목만 200만원 있으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30% 수익이 확대가 돼도 마찬가지고 손실이 나도 마찬가지고 계좌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계좌는 최대한 변동성이 없게끔 유지를 해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가는 게 안정적으로 복리가 천천히 쌓이면서 계속 확대가 되는 포지션이 빨라져요. 계좌 변동성이 위로 아래로 크게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꾸린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계좌 변동성이 굉장히 잦아져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마인드 관리. 일단 원금 딱 팔아놨으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든지 상장 폐지가 돼도 어차피 본전이잖아. 그러니까 수익 확대되는 포지션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인드 관리하면 어떻게 된다? 끝까지 먹을 수 있다. 이 종목이 1000%가 갔다가 꼬꾸라지든 10,000%가 갔다 꼬꾸라지든 5000%가 갔다 꼬꾸라지든 끝까지 수익을 다 챙길 수가 있어요. 나눠서 팔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꼭대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매도하겠다. 이건 욕심인 거예요. 그냥 올라갈 때마다 나눠 파는 거야. 그런데 나눠 파는 포지션에서 내가 이제 분석을 좀 할 줄 알고 뭐하고 하면 어때요? 유진기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원 구간대 왔는데 15,000원, 2만원 구간대까지는 사실 안 팔아도 리스크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여유있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은 제 리딩에 의존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좀 크잖아요. 스스로 분석을 한다기보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적정 가치라든가 기업의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 가치 산출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계좌 열어서 수익이 더 났네? 그럼 수익금만큼 팔고 수익금만큼 팔고 이거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수익이 수익을 내주는 거니까 복리 개념이 확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빠르고 늦으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빠르고 더딘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종목 보유를 해야 되고요. 계좌를 그런 식으로 단단하게 계좌가 요동치지 않게끔 수익이 확대될수록 관리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쌓여간 거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보면 2017년도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소외됐어요. 왜? 바이오, IT 삼성전자만 갔으니까. 근데 그때도 꿋꿋하게 저는 걔네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저평가 가치주들 모아가고 또 이제 뭐 미래 전망에 봤을 때 우리는 뭐 5G 종목들 모아가고 4차 산업 테마들 모아가고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걔네들만 소외가 되고 있잖아. 우리가 삼성전자 바이오 섹터들을 따라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다녔으면 몇 푼 먹지도 못하고 위에서 물려갖고 뭐 잘못해서 우리가 취했던 포지션이 만약에 고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 산출이 안 되는 부분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매매 대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게 끌고 가면서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진기업 오늘 이제 100% 수익 구간에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우리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분들 수익 인증이에요. 신나는 바투님. 신나는 바투님도 자금이 그렇게 작은 분은 아니에요. 일정금을 이제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혼돈이 있었겠죠.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2017년도에 경험을 이제 누적을 해서 지금은 자기 스스로의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 수익금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산이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수익이 작은 거고, 자산 규모가 크면 수익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복리를 입혀서 어떻게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커지는 거예요, 자산은. 그리고 자산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계라는 게 있어요. 불어나는 속도 같은 게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점점 속도가 더뎌진단 말이야. 뭐 1억 갖고 있을 때나 10억 갖고 있을 때, 100억 갖고 있을 때, 1조 갖고 있을 때, 10조, 100조, 뭐 경단위 운영할 때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오히려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갈수록 금방 빨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이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100억 미만 자금은 다 학고 자금이에요. 다 작은 자금이다. 그러니까 이 이하 자금은 금방 뭐 몇십 년, 이렇게 뭐 한 10년에서 30년 이렇게 잘 자산을 운용을 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자금이에요. 제 판단에 뭐 10억에서 20억. 그래, 10억에서 20억. 100억 하자. 10억에서 100억. 이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한 돈이 20억이라 그래요. 평생 먹고 사는데, 은퇴하고. 보통 이제 은퇴 나이대가 이제 50대, 60대인데 요즘 더 빨라지고 있죠? 30대 중반에서, 이제 뭐 한 50대, 이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한 50대 은퇴하는 거고, 기본 50대, 60대에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자녀들한테 돈이 다 가고 그동안 이제 축적해둔 자산이 없어서 노후를 지옥같이, 노후를 지옥처럼 보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보세요. 뭐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자식들이 없을까? 다 있는데 외면하는 거지. 받아 처먹을 거 다 받아 처먹고, 개 샹놈의 새끼들이. 원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왜? 자녀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부모들이 다 주더라. 지들이 줬지 뭐. 나도 살기 힘든데,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놔놓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딴 소리는 짓거리고 있는 게 자식 새끼란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 개새끼야. 자식 새끼들은 다 개새끼들이에요, 부모들한테는. 뭐가,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고. 잘 되고 뭐가 돼야 뭐 부모도 부양을 하고 효도도 하고 효자도 되고 효녀도 되고 하는 거지. 거지같이 살고 있으면 절대 부모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가 없어. 사회라는 게 그렇게 냉정해요. 다 알잖아, 살아봐서.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된단 말이야. 자녀한테는 절대 일체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대까지야 당연히 먹고 사는 거야 해줘야 되겠지. 20살 딱 넘어가면 지원이라는 건 일치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는. 제가 다 받아서, 그리고 살아봐서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뭐하고 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한테 절대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요. 내가 여유 있기 전까지는. 여유가 없는데 부모 부양한답시고 꼴값 떨면서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던져주고 하다 보면 나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자산을 운용을 하고 뭘 할 때는 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 되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거. 이제 1년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이 이제 시작인 거라고. 그래서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그 자녀들, 뭐 친척들, 지인들, 이렇게 확대되고, 이런 뭐 내가 알고 공부하고 했던 것들이 확대되고 알려주고 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것도 해주면 안 돼.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무언가 갈 때마다 다 없어지는 거야. 제가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결론은 뭐냐면,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서민들한테는. 돈도 없고.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카톡 진짜 많이 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뭐하고 했는데 저한테 욕하고 나간 분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회원분들 중에. 상황이 어렵게 돼서 계좌 자금을 빼야 돼서 지금 함께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나야 가입비 받고 뭐하고 했는데 내한테 죄송한 게 뭐 있어요. 그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스스로 이거를 내가 만들어내고 막 한 거기 때문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무언가를 만드는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준다 해도 그냥 가르쳐주고 뭐 계속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줘도 받아먹을 수 아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 받아먹을 수가 없어 사람이. 그렇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난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갖고 가르쳐주는데 왜 안 하고 못하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한 3달 4달 지나가면 똑같아. 똑같은 거 물어보고 계속 불안해하고 뭐 이건 안 돼. 이래서 안 된다 그러면은 팔지도 못하고 잘못됐으면 인정하고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해. 그런 회원분들이 수두룩해요. 계좌보고 월별 계좌보고 같은 거 딱 보면 딱 답 나와요 그냥. 뭐 시간 없는 사람들은 뭐 트레이딩 이딴 거 하지도 말고 그냥 적립계좌로 그냥 박아만 놔라 얘기했어도 그것도 못해. 사서 묻어만 놔라 그래. 그것도 못한다고. 그게 지금까지 안 된 건 상관없다고. 이제 1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서 해야 돼. 이제는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은 회원분들은 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된 건 상관없어요.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근데 이제 진짜 시작이 되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소외감이 들어요. 그럼 인간이다 보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고 자격지심 생기고 내가 그때 왜 못했을까 후회를 하게 되고. 왜? 그릇이 요만하니까. 자격지심 같은 거는 누구나 다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무언가 와 쟤는 좋고 나는 뭔가 좀 소외된다 생각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인간이라서. 인간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보통 보면 거의 썩어 빠져서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본능이 썩어 빠졌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할 줄 알아야 투자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자산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연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투자라고 매매만 해갖고 수익 보고 뭐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그런 부분들 욕심을 항상 줄일 수 있는 방법. 욕심을 항상 내가 어떻게 줄이는 게 유리할까. 또 공포스러운 구간에서는 내가 이거를 여기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가져가면서 이 공포를 내가 사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자, 슈라님 같은 경우는 일정금이 150만원이었어요. 150만원씩 사단 말이야, 종목마다. 그러다 이제 300만원 늘렸지. 자,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늘렸단 말이야, 일정금을. 내가 그랬어요. 150만원 미만 거 그냥 다 던져버리라고. 230만원 미만인 거. 그러니까 종목당 230만원 미만으로 산 종목들 다 던져버리라고. 하나도 안 던져서 보나 마네야, 이거. 뻔해. 말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슈라님이에요. 우리 회원분 중에. 근데 계좌 관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어요. 절대 안 들어먹어. 말 아무리 해봐야 절대 안 들어먹는다고. 왜? 아까우니까. 요거 막 날라가고 뭐하고 하면 아까워 죽겠으니까. 그런 거 계속 경험했으니까. 이제 1단계 온 거야, 1단계.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로워져야 돼. 막 수익 뭐 남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 보고 갖다 팔았는데 남들이 이거 갖고 400% 500% 수익 보더라. 우리 회원들 중에. 그럼 그런 거 보고 막 속상하지.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하면서. 그런 게 그릇이 요만해서 그런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를 계속 끌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경험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투자 하나만 봐도 그릇이 커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슈라님은 이게 여기 보면 써있죠. 네 번째 100% 종목. 이제 100% 수익 본 종목이 이제 4개째 되는 거야. 이 100% 수익 종목이 10개 되고 100개 되고 이제 1000번 경험하고 이 경험이 누적되고 커갈수록 당연히 자산도 커지겠지만 그릇도 그만큼 커진단 말이에요. 왜 그릇이 커질까? 천천히 했으니까. 이거를 급하게 뭐 단타 쳐갖고 막 맨날 뭐 오늘 사갖고 내일 상한가 보는 거 뭐 이런 거만 계속하고 뭐하고 했으면 절대 그릇이 커질 수 없어요. 왜? 복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채팅방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이제 리딩을 하면서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자꾸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우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이게 계좌에서 수익으로 찍히고 돈으로 찍히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이제 신뢰가 가는 거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주는 데이터가 이제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 우리는. 그쵸? 잘 살아보자 님도 자산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은 자산 규모가 작으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수익을 이렇게 찍었어도 종목을 잘 펴놓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이게 확대되고 하다 보면 일정금을 키워나가면 일정금이 10만원인 거잖아. 일정금 10만원 있던 게 12만원 되고 15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50만원 되고 100만원 되고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세월을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게끔 운영을 하면 된다고. 내가 규모가 작다 그래갖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봐봐. 이거 지금 물결님이나 슈라님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한 1억에서 3억 정도 운영을 하세요, 자산을. 응? 보통 3억, 뭐 한 1억에서 3억 정도 운영을 하면 당연히 그 가진 돈이 많으니까 돈 더 벌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카페 내에서 이게 보이고 뭐하고 하니까 그 욕심이라는 게 작용해서 막 부럽기도 하고 막 질투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성장을 해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땡전 한 푼 없고 빚만 뭐 2억 있고 뭐 2억 3억 내가 처리해야 될 돈이 막 5억 넘어가고 이래도 나는 누가 가고 지가 뭐 100억 있다 그러고 1000억 있다 그래도 그 앞에서 막 고개 숙이고 안 해요. 나는 이미 난 그 다 떠났어. 그런 시절이 다 끝났어. 뭐 누가 돈이 되게 많다 하면 괜히 사람이 작아지고 괜히 잘 보이고 싶고 뭐 떡고물이나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다 왜 그러냐면 그릇이 작을 때 그런 거야. 그런 게 어느 정도 커지면 나한테 개뿔 아무것도 없어도 금방 만들어져요. 내가 그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봐서 알아. 한 3-4번 반복해봤으니까. 주머니 한 10억씩 쥐고 있다가 땡전 한 푼 없어서 꽁초 주워 피고 뭐 다 해보는 거라고, 인생은 원래. 그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갑자기 훅 잘 돼갖고 나중에 무너진 사람들은 일어서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라든가 하는 고생은 사서 한다고 하잖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은 좀 나이가 어리고 뭐하고 한 분들은 야, 뭐 어른들이 당연히 돈이 많아야지 우리보다 많이 살고 많이 노력하고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거에 소외되지 말고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진짜 어디 뭐 취직하고 직장생활 해갖고는 그러니까 생존이 안 돼. 어떻게 담보가 안 돼요. 생존이 먹고 사는 거조차 담보가 안 된다고. 나중에 이제 뭐 4차 산업 이거 막 다 잘 돼갖고 공짜로 막 뭐 배식해주고 밥 먹고 뭐 집 공짜로 주고 막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세상이 그 전까지는 무조건 돈이라는 건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를 하고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론이 또 너무 길었네. 제가 영상을 뭐 만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편집하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게 불만인 분들은 제 영상 안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원분들 수익 인증 보면 뭐 이게 수익금이 5만원이고 3만원이고 이게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인증 게시판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이제 뭐 데이터도 쌓이고 누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쥐고 있나 이런 것들도 나도 보고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포지션을 이제 체크를 하고 회원분들 포지션을 체크하는 것도 리딩하는 입장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해서 뭐 내가 하라는 것 좀 해줘. 뭐 많이 힘든 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뭐 이거 잠깐 해갖고 좀 잘라갖고 붙여넣기 해갖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아무튼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회원분들 중에 못해도 20명에서 30명은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달러 내부만 올려주셔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구간하고 자 100% 수익 구간. 자, 오늘 이제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제가 과거에 했던 영상,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거의 했던 영상인데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런 거 그냥 사갖고 그냥 묻어두면은 그냥 무조건 답 나온다고. 그 영상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자리가 이 초록색 자리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줄 알아, 사람들이? 봐봐요. 여기에서 요만큼 가잖아요? 와, 뭐 돈 벌었네 이러면서 막 카톡 겁나 와. 그러다가 이제 막
요만큼 빠지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막 겁나 연락 와, 또. 더 사세요. 어? 내가 뭐라 그래, 더 사라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막 이때 이제 조금 요만큼 오니까, 이제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가치 분석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요런 자리 와. 요런 자리 와. 요런 자리 오니까 다 팔아먹어. 잠시만. 요런 자리 오니까 다 팔아먹어. 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주가가 이제 막 요렇게 간단 말이야. 이거 뭐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주가가 또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거 사도 되나요? 여기 사도 되나요? 사도 되나요? 계속 물어봐. 버려요. 이건 이미 내 거 아닌 거야. 이미 이렇게 움직여서. 이미 30% 이상 갔는데, 내가 산 자리에서. 요 자리가 바닥인데, 요 자리에서 30% 이상 갔는데, 이걸 쳐다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쵸?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담을 수 있었던 포지션은, 뭐, 요런 자리죠, 요런 자리. 요런 자리는, 이거 여기가 바닥일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두고 갈지? 이렇게 밀리지 어떻게 알아. 그쵸? 기업 가치로만 보면은 이게 어디서 가든지 일단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이렇게 갈지, 밀렸다 갈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무슨 신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지금 매수가 잡히는 데가 다 여기 구간이에요. 뭐 4,900원, 4,800원, 이제 뭐 4,000 몇백 원까지 빠졌어. 4,700원, 600원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어때요? 딱 포지션 보면 어때요? 거의 이제 뭐 바닥 포지션이잖아요. 이런 자리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보면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 제 과거 영상들 다 돌려서 보고 하면 이런 포지션 잡아낼 수 있는 것들 진짜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뭐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마찬가지 회원분들도 이거 이제 뭐 100% 갈 것 같다. 금방 가겠다. 함서 막 있다. 내가 여기 저항 구간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한번 팔아먹었나 어제나 모르겠어. 근데 안 팔아먹었었던 것 같아. 매도 사인이 안 나갔어. 매도 사인이 나갔었나? 일정금 남기고 매도 사인 모르겠어요. 안 나갔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런다고. 수익 다 반환했네. 그때 팔걸. 그쵸?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팔걸. 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100% 됐어. 야, 안 팔길 잘했네 이런다고.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자리 잡으면 팔 때는 이럴 때는 파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빠져. 그럼 더 사야 되겠죠? 기업 가치가 없는데 이거 뭐 기업이 이상이 없는데 이만큼 빠져. 그럼 더 사야지. 평단이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자리가 요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어. 그래가지고 요 정도 오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이건. 요 정도 와도 팔아야 된다고. 왜? 매수가가 안 좋으니까. 바닥을 못 잡았잖아. 그럼 수익 확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입 포지션에 따라서 보유 포지션하고 매도 포지션하고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수익 확대를 할 때는 항상 요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항상 요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0% 사인이 나갔는데 이제 한 4개월 정도 보유를 한 거죠. 우린 진입하고. 굉장히 빨리 온 거죠. 이게 왜 왔을까? 북한 테마. 자, 이 테마라는 게 불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움직일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테마라는 게 불어서 움직인 종목이. 그럼 이게 북한 테마가 불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안 움직였을까? 아니죠. 기업 가치 측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이게 안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실적이라든가 가치 측면을 보면 근데 천천히 갔겠지. 테마가 없었으면 천천히 움직였겠지. 천천히 간다고 이게 예를 들어 4개월 만에 나눈 수익이 3년, 뭐 2년, 1년 만에 만약에 이 수익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된 투자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1년, 2년 동안 만들어낸 수익이 이 테마가 불면서 운이 작용했죠. 운이. 이래서 시간을 당겨준 거예요. 그러면 운이 작용해서 시간을 당겨줬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 분할 일부 매도를 해서
그 수익을 챙겨서 다른 데다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든가, 아니면 뭐 인출해서 내가 빚 좀 갚고 뭐하고 하든가, 아니면 가족끼리 맛있는 거 사 먹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원금은 내가 다 팔아먹었으니까 어때요? 마음 편하게 보유하면 되죠. 이게 뭐 7,000원 오든 6,000원 오든 뭔 상관이야. 왔다가 어차피 다시 갈 거라고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만 있으면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 올리면서 이거는 이제 진짜 수익이다 가짜 수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버블 확대 구간이라서 그냥 나눠 팔면 된다. 그냥 끝까지 끝이 어딜지는 모르니까 끝까지 그냥 나눠 팔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 미만에서는 사실 안 팔아도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이제 한 9,500원, 종가 9,500원 이제 만원까지 오늘 터치를 했죠. 그러면 15,000원이면은 우리가 진입가가 5,000원 미만 구간이니까, 자, 회원분들 보면, 자, 진입가가 4,900원. 지금 106%면은, 뭐 4,000, 뭐 700원 뭐 되겠죠. 진입가 보면은, 4,800원. 그쵸? 진입가가, 5,000원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15,000원 가면 그냥 200%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파동으로 계좌 변동성이 커지면 별로 안 좋아요. 계좌에.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단기 고점 만들어갖고 여기서 밀려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갈 확률은 거의 좀 이제 희박합니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8,000원 구간이든 뭐 6,000원 구간이든 한번 밀렸다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밀렸다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본으로 해갖고 한 2, 3개월은 흘려갈 거 아니야. 응? 그 시간 동안 이제 돈을 활용을 한다든가, 다른 종목 사가지고 만약에 2, 3개월 동안 올라가는 종목 사면, 당연히 이제 이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갖고 있는다든가, 좋은 포지션 잡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갈 거다 라고 보이면 기업 가치상으로 해갖고 지금 싸단 말이에요. 지금 시총이 6,600억 밖에 안 되는데, 2018년도에 그냥 자본 총계 구간 정도만 봐도 그냥 한 8,000억 구간에, 그냥 PER로만 봐도, 예상 가이던스만 봐도 일단 1,000억 이상 번다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예상 가이던스가. 그럼 이 부분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 터지면은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고, 15,000에서 뭐 2만원, 3만원까지 확대되는 거고, 또 북한 테마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오면서 이제 조정받고 뭐하고 하겠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버블이 만약에 생긴다. 바이오처럼 버블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5만원, 10만원까지 가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그럼 버블 구간이니까 어때요? 적극적으로 나눠 팔아야지. 버블이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은 버블 없이 천천히 가면 그냥 3년이고 5년이고 그냥 계속 냅두면 되는 거고, 갑자기 단기적으로 버블이 확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파는 거죠. 항상 나는 그게 되게 웃긴 것 같아.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라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해. 사서 가지고 있는 게 그냥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 시간을 돈을 묶어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든가 투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축, 적금 이런 것도 절대 못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적금이라는 것도 진짜 어지간한 사람들 아니면 못해요. 이거 적금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잘. 어지간하면 안 망해요. 저축, 저금 잘하면 안 망한다고. 근데 이런 것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맨날 사서 매매만 뒤지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증권주라도 사든가. 매매만 뒤지게 하면 수수료 겁나 내고, 신용 겁나 쓰고, 그쵸? 신용 쓰고 이자 주면 누가 돈 벌어요? 그쵸? 다 증권회사들이 돈 벌잖아. 응? 장기적으로 요거나 모든가, 그러면. 내가 이자 주는 만큼.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시스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만드는 시스템에다 회원분들을 다 가두는 이유는 뭐냐면, 회원분들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경험이 되게 입혀져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속성으로 이런 경험들을 입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보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 가지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묻어두면 돼요. 이게 기업 가치만 변한 거 아니고 뭐가 없으면 그냥 묻어두면 된다고. 좋은 자리에서 편입만 했으면. 자리가 안 좋으면 다시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에 다시 편입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수익 구간 오면 그냥 대충 청산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또 이제 종목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종목이 움직였다 좋은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 주식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회원분들도
이거 절대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한 사람들은 당장 때려주고 그냥 회원 탈퇴하세요. 만약 한 달 미만인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탈퇴한다 그러면, 제가 가입비 돌려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가매도하고 주식시장 떠나라고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가입 문의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막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보면. 막 가입 문의하면서 무슨, 한 달에 얼마 버나요? 지금 뭐 1억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벌 수 있나요? 이미 답이 안 나와. 질문 자체가 답이 안 나온다고. 내가 신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얼마 벌 수 있나요? 내가 신이냐고. 수익이라는 거는 그냥 누적해서 기회가 왔을 때마다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고 급하게 확대될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이거를 내가 뭐 너 한 달이면 그 돈 내가 뭐 더블 만들어줄게, 1년이면 더블 만들어줄게, 다 개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새끼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돼요. 1억 갖고 1년에 더블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돈을 있는 대로 내가 능력이 되는 대로 담보대출 뭐 다 받았고 다 때려 긁어모아갖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거를 막 해갖고 뭐 회원 뭐 해고 하냐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래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그건. 자,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봤을 때 딱 보니까 2013년부터 매출이 쫙 계속 올라왔어요. 그쵸? 지금 2018년이니까 거의 5년이잖아. 5년 동안 매출이 쫙 올라왔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2014년도에 적자가 한번 있었네? 근데 영업이익은 흑자야. 근데 당기순이익만 적자야. 아, 요때는 무언가 투자를 많이 했구나. 영업이익이 흑자인데 당기순이익이 적자라. 이거 무언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구간은 뭐 골파기가 나왔거나, 이 흑자 전환하는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면 15년 1월이나 어디나부터 튀었겠구나.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보면 볼 수 있어요, 주가 그림을. 자, 월봉 차트로 돌아가 딱 보자고요. 2014년, 툼에 딱 나왔죠. 당기순이익 딱, 뭐 그렇게 적자 찍히면서 4월, 12월, 4분기 때, 1분기 때, 1월에, 그거 딱 찍어놓고, 2014년 12월, 1월 달에 실적이 나왔을 테니까, 그 실적 딱 나오고, 최악의 실적 딱 발표하고, 그때부터, 빠바박 슈팅 나오죠. 그 자리가 바닥인 거야. 그냥 요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다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면, 아, 얘네 이거 그거구나.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딱 바닥이잖아.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200% 뻗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2년 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잡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 바닥에서 이런 포지션을 잡아서 2,600원에서 3,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냥 대충 2,500원으로 보자고, 우리가. 2,500원에 사서 200%의 수익, 이제 뭐 분할매도 포지션 보고, 그냥 냅뒀다,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년 동안 투자하고 이제 다시 와서 200% 수익 실현한 그 자리에 왔어요. 그쵸? 2년 동안 이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이게 수익이 확대되면 복리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2, 3년 동안 내 수익은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 자리에서 막 밑으로 갔다가 이제 뭐 200% 팔았던 그 구간 다시 온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한 번도 이 자리를 준 적이 없어요. 2,600원, 3,000원 이 자리를 3년, 4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다고. 이건 무슨 소리예요? 2년 전에 우리는 2017년도에 샀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샀어, 이 종목을. 2018년도 11월에 샀는데, 3년 전에, 2015년도, 2017년도 12월이나 뭐 이때 샀어, 이 종목을. 근데, 한 2년 전에, 뭐 3년 전에 샀다 그러면, 3년 전에 2014년도 12월, 뭐 1월, 이때 샀다 그러면 어떨까요? 2,500원 뭐 이때 샀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4,000 몇백 원에 샀으니까, 4,900원에 샀으니까 이제 100% 수익이잖아요. 그쵸? 근데 2,5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 400% 수익 중이에요. 우리는 5,000원 샀어. 근데 2, 3년 전에 2,500원에 샀던 사람들
우린 100% 수익인데 그 2, 3년 전에 산 사람들은 400% 수익 중이라고 지금. 이거는 수익이 확대되고 기업이 성장을 할수록 이거는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유진기업이 만약 25,000원까지 나중에 이제 뭐 5년 후에 25,000원까지 간다고 치자고요. 주가가 지금 만원인데 5년 후에 25,000원까지 간다고 치자고. 5년 후에 25,000원 가면 우리는 400% 수익 중이에요. 지금 100% 수익 중이고 25,000원 가면 우리는 이제 400% 수익 중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3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1000%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리예요. 이게 점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투자가 될수록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복리가 확대되죠. 싸게 살려면 어때요?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쌀 때 사야 싸게 사는 거잖아요. 2년 후에 우리가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지금보다 비싸요. 무조건 1년 후에 사는 거는 지금보다 무조건 비싸다고. 그러면 지금 5천만원 투자하는 거랑 1년 후에 5천만원 투자하는 거랑 2년 후에 5천만원 투자하는 거랑 어떻겠어요? 확률적으로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거는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복리 개념인 거예요. 2008년도처럼 이렇게 시장이 폭락이 나온 거에 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복리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다 그러면 주식 투자 때려쳐야 돼요. 그러니까 스킬, 보통 보면 뭐 매매기법 해갖고 많이 얘기하잖아. 저는 매매기법 이런 거 진짜 한 달이면 100개도 만듭니다. 한 달이면 확률 한 60% 70% 잡아갖고 한 100개도 만들어요. 이런 거. 그래갖고 그거 갖고 막 매매 몇 번 해갖고 영상 몇 개 만들어서 그런 거 짜집게 해서 수익 좀 나오게 해가지고 계좌랑 해가지고 연동해서 쫙 찍어갖고 그거 갖고 홍보 영상 만들어갖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불나방처럼 달라들어요. 그렇게 회원 받아갖고 개미들 거지 만드는 새끼들이 개나 소나 겁나 많아요. 전문가라고. 진짜 투자 가르쳐주는 새끼들은 없어. 거의 뭐 99%가 개 양아치 새끼들이야. 1, 2년 영업만 제대로 해도 막 몇십억씩 해 땡겨요.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단속도 안 돼. 분화방처럼 달라드는 개미들이 잘못하는 거죠. 솔직한 말로. 응? 그 스킬 같은 거 현혹되면은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생각을 딱 해봤을 때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지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가능하다 그러면 진짜 50년이면 전 세계 사버려요. 지구를 살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은. 그럼 매매 기법으로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자산 증식을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50년이면 전 세계 사버린다고. 단돈 1,000원 갖고 시작해도 전 세계 사버려요. 50년이면. 복리를 그렇게 빠르게 키워갈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킬에 현혹이 되지 말고 정석을 지키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 경험으로 깨우치고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딱 보면 바보도 아닌데 딱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이런 거 자랑해. 거기 가입해봐. 10개 종목 중 상한가 몇 개나 가는지.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나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니까 그런 거 막 그런 스킬 뭐 이런저런 거에 막 현혹 매매 기법 이딴 거 막 현혹되고 할 필요가 없어. 차트 같은 거를 보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차트 공부를 할 때 뭐나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그거 찾으려고 연병했어요. 이거 공부할 때 요거 이렇게 잘 분석해서 뭐 보면 뭐나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딱 보면 그럴듯하거든. 이게 기술적 분석 막 이런 거 엘리어트 파동 막 그럴듯해. 근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급에 따라 움직이죠. 수급. 이 수급이라는 거는 장기 모멘텀은 바뀌지 않아요. 기업의 이제 장기적인 업황이라든가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 흐름은 어지간하면 맞출 수 있어요. 좀 공부 좀 하고 진짜 하는 사람도 맞출 수 있는데 단기 흐름은 맞추는 게 불가능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거를 깨우치는데 몇 년 걸려요. 왜? 조금만 해보면 야 이거 뭐 분석해갖고 툴 몇 개 만들어 돌려버리면 다 그럴듯해요. 다 맞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건 그냥 수급의 흐름을 읽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좀 주식 투자 좀 할 줄 안다는 사람들은 단타 쳐갖고 무슨 뭐 10% 20% 30% 이런 수익
쪽팔려서 말도 못해요. 걸뱅인 줄 알아 진짜. 투자 좀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면 우리가 딱 보면 이 복리라는 거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봐보세요. 2, 3년 전에 투자한 사람들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수익이 확대될수록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10년 보유하고 1000% 수익 중이라고 생각해보자고. 10년 보유해서 10년 들고 있어서 한 종목을 1000% 수익 중이야. 1000% 수익 중이야. 요게 상한가 갔어. 상한가. 그럼 어떻게 돼요? 300%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단타 쳐갖고 요런 거 하루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안 된다고. 못해. 못한다고. 뭐 이거 누적해서 3%씩 먹어갖고 300% 채우겠다? 말은 쉽지. 손절 나가는 것도 있고 뭣도 있고 막 할 거 아니야. 계속 수익만 볼 수는 없다고. 근데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 갖고만 있으면 손절 없이 그냥 계속 갖고만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불가능해요. 10년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손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매매는 근데 왜 하는 거다? 여기서 수익을 확대해주기 위해서. 간단한 기술적인 패턴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가고 매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쌍구간에 있는 종목들. 트레이딩은 그렇게만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유리해요. 매매에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이라는 거는 수학이란 한문이 아니고 학문인데 이거 잘못 썼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저는 이제 복리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학이라는 거에서 가장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가장 개념적으로 나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이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덧셈하고 곱셈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못한다고. 뭐 함수고 뭐 다 잊어먹었어. 나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2학년 때 학교 관두고 검정고시 딴 놈이라 다 잊어먹었는데 이 복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연구를 저는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 입히고 사업할 때 입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독창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 책만 보잖아. 다 암기지 뭐. 수학도 수능 공부해봐. 학원 같은 데 가봐. 다 암기라고. 암기. 수학도 암기야. 암기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서. 왜? 인간은 컴퓨터보다 암기를 잘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무슨 뭐 컴퓨터 없고 이럴 때는 암기 잘하는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인간이 그 빅데이터를 합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놔둔 그 컴퓨터보다 암기라는 걸 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컴퓨터에다 딱 치면 그 손가락 이렇게 갖고 치는 것보다 절대 잘할 수가 없다. 요즘은 뭐 말하는 것도 알아듣고 막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985 곱하기 6972 이거 말하는 순간 바로 답이 딱 나올 거 아니야. 그 컴퓨터보다 절대 잘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미래에는 우리가 대학교 가고 수학 수능 공부 이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새끼는 절대 학교라는 걸 보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뭐 있는 거 아니면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가는 순간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학교라는 걸 가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뛰어놀고 독창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그림 같은 거 그리고 맨날 음악이나 들으면서 이상한 얘기나 하고 맨날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열심히 하고 그래야 이게 돼요. 그래야 이제 지능 개발이 되고 경쟁력이 생긴다. 게임한다고 막 뭘 하잖아. 더 열심히 하라고 안경을 사줘야지. 얼마나 그게 창의력이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커트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학책 보는 것보다 그냥 오락하고 게임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흔한 대학 나온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놓은 게 뭐예요 도대체? 나보다 이 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더 잘 이해하고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야 있겠지. 근데 많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중에서. 단기적인 잔수익, 무슨 뭐 이런저런 뭐 매매 스킬 이런 거에 현혹되고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부럽고 조급하고 이리저리 마음 흔들리면서 세월 흘리다 보면 진짜 수없이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유진기업이라는 한 종목만 봐도 2014년부터 불과 3, 4년 동안 수도 없이 기회를 줬죠. 그리고 나 좀 사달라 손짓을 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관심도 없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장 막 날아다니는 기업들. 이런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투기를 투자라고 칭하고 미친 짓거리만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평생. 그것만 안 하면 주식시장에서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맨날 지는 길만 찾아가냐고. 야, 이거 보세요. 제가 이거 초록색 동그라미 그렸던 자리, 이 빨간색 동그라미 그렸던 자리,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봐 관심도 없어요. 응? 요 자리도 마찬가지. 이거 내려오는 자리는 계속 다 마찬가지. 이게 한 3, 4개월 내렸다 치면, 4, 5개월 내렸다 치면 이거 어디서 샀으든 이건 무조건 어디서 샀어도 수익이잖아요, 이거. 그쵸? 근데 물론 이 자리에서 샀어야 수익을 가장 크게 이제 뭐 확보를 할 수가 있었겠지만, 어디서 샀어도 마찬가지야. 이 기업 가치로 보면 어디서 샀어도 돼. 근데 이 올라갈 땐 사면 안 된다고. 내려올 땐 사도 올라갈 땐 사면 안 돼. 주식 투자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려오는 거는 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된다고. 근데 올라가는 건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는 거잖아. 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올라갈 때만 관심 있고 지금만 관심 있어. 매수세가 지금 이렇게 막 높은 자리에서 다 터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다 물리는 거야. 우리는 오늘 팔았는데 이 자리에 다 받아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단기 매매 한다고? 뭐 아무도 모르면서 막 개인 투자자들, 뉴스 보고서 따라잡는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라고. 물론 뭐 이것도 뭐 갖고 있으면 뭐 한 2, 3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죠. 지금 자리에서도. 몇 개월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자리에 잡았고는 이건 잔수익이잖아. 항상 이렇게 좋은 포지션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라.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럼 막 뭐 알려주세요. 무슨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알려달라 그래. 그런 소리 해지도 말라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 모르겠으면 공부하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인데 첫 방송이다 보니까 주저리 이런 서론이 너무 길었어. 그래서 좀 편집 좀 해갖고 깔끔하게 나도 그렇게 올리고 싶은데, 제 영상은 과거부터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좀 지저분하고 제대로 내용 전달도 안 되고, 원래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만 제 영상 봐주세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